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왜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뛰어다니고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특별한 일 없는 날이 이어지면 마음까지 무거워지지요.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무슨 재미가 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인생의 후반부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작은 바람이 스치면 물결이 일고 햇살이 비치면 반짝이듯 우리의 하루도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웃음을 조금 더 찾아내고 긍정적인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경험에 용기를 내어 다가가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고요한 호수는 다시 빛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삶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지혜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늙어서도 재미있게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웃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웃음을 찾아 나섭니다. 웃을 일이 생기면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을 찾으려고 애쓰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늘 밝은 분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면 먼저 활짝 웃으며 인사했고 사소한 농담에도 배꼽을 잡고 웃으셨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웃음을 일부러라도 찾았기에 몸도 마음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했으므려. 얼굴에서는 주름보다 미소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누구와도 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떠올려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눗방울 하나에도 신기하다며 손뼉을 치고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 다시 깔깔거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런데 웃음을 잃은 건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어른들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피곤함 같은 이유로 우리는 웃음을 참아버린 건 아닐까요?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찾을 때 하루는 새롭게 열립니다. 비 오는 날을 불편하다며 창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차분히 커피 한 잔을 놓고 빗소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짜증으로 채울 수도 있고 햇살의 따뜻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결국 웃음과 긍정은 노년을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웃을 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웃음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재미있게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웃음만으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웃으려 해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을 때가 있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순간을 많이 겪습니다. 사는 동안 가장 힘든 순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뜻대로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남편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거나 아내가 오랫동안 고치지 않는 습관을 반복할 때 우리는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화가 쌓이면 결국 지쳐버리는 건 나 자신이지요. 저희 이웃집 아주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은 거의 손대지 않고 늘 TV 앞에만 앉아 있으니 처음엔 매일 부딪히며 다투셨습니다. 당신은 왜 변하지 않느냐는 말이 오가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으셨답니다.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때 아주머니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받아들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다시 화가 치밀었고 때로는 후회가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내 몫의 삶을 지키면 돼 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잔소리가 줄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가족을 바꾸려 애쓰다 지쳐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는 일에 집중하니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결국 받아들인다는 건 체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내는 지혜였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흘려보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쏟을 때 노년의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안을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평온하게 머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삶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야 하니까요. 그 답은 바로 배움과 새로운 경험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해 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나이가 들면 배우는 속도가 늦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배움과는 거리가 멀다고 스스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배움은 뇌와 마음을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깨어납니다. 어제까지 몰랐던 것을 오늘은 알게 되고 서툴던 손이 조금씩 익숙해질 때 따라오는 성취감은 하루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면 인생 전체가 한층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나요? 낯선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걸 즐기시나요? 아니면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며 집중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어떤 방식이든 자신에게 맞는 작은 경험 하나만 더해도 무료했던 일상은 새롭게 빛납니다. 오늘은 물감을 섞는 재미로, 내일은 산책길에서 만난 낯선 풍경으로 이렇게 작은 경험들이 쌓여 우리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70대 후반 할머니 한 분은 평생 시장일만 하셨는데 몇 해 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색을 고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하며 스스로 비웃기도 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고 격려해 주니 조금씩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몇 달 뒤 꽃 그림 한 장을 완성하셨을 때 동네 분들이 모두 놀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그분은 처음으로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마음이 달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괜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배움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실수해도 괜찮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았습니다. 그 과정을 즐기며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결국 평생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활력을 깨우고 삶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일입니다. 작은 변화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 전체가 다시 빛을 되찾게 됩니다. 배우려는 태도만 있으면 나이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배움은 우리에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그 가능성을 가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기 긍정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다 보면 단순히 기술 하나를 익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한테 이런 힘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도 뭔가 서툴게 시작해 놓고 조금씩 나아지는 순간에 스스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건 배움은 결국 나 자신을 다시 보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여전히 소중하고 아직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오곤 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직장에서 인정받던 자리도 사라지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집안에서의 역할이 줄어든 것 같아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세상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도 은퇴 후 몇 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어 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던 분이었지요. 그러다 손주가 숙제를 하다가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조르자 젊은 날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직장을 얻기 위해 애쓰던 일 사업이 실패로 끝나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서야 했던 기억, 자식들을 키우며 버텼던 시간들.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학교에서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한 배움이 되는구나. 저 역시 마음이 무너져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소중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혼잣말 같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태도도 달라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신감을 담은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긍정은 노년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남은 시간이 공허함이 아니라 감사와 의미로 채워집니다. 새로운 배움이 내 안의 가능성을 열어주듯 자기 긍정은 그 가능성을 끝까지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지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회복하면 그 힘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오래 곁을 지켜주는 사람,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말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자녀 양육으로 정신없어 서로 대화할 틈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보게 되지요. 처음엔 든든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계속 붙어 있다 보면 괜히 사소한 말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작은 숨소리조차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저녁에 함께 산책을 한다고 해도 그 전에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은 라디오를 들으며 소파에 앉아 쉬고 아내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손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거지요. 그렇게 잠시 따로 시간을 보낸 뒤 함께 나서면 산책은 억지로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마치 오래 못 본 친구를 만난 듯 어디 있었어 하며 반가움이 생기지요. 제가 아는 부부도 은퇴 후 늘 집안에서 티격태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정에 각자 1시간씩 혼자만의 시간 갖기를 넣은 후 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레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차 한 잔을 곁들이며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을 때는 잔소리만 나오던 두 사람이 오히려 할 얘기가 많아지고 서로의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계속 붙어 있다가 괜히 다투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 짧은 산책, 소소한 대화, 고마움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결국 노년의 행복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와 조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재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웃음과 배려, 작은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어쩌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길, 비슷한 사람들과의 반복된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웃음 하나, 긍정적인 시선 하나, 새로운 경험 하나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빛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운 사람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시간은 공허함 대신 감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면 무슨 재미가 있나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에게 작은 웃음을 선물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한마디를 건네고 배우자와 짧은 산책을 함께 해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반짝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비춰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